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국힘당 공천 갈등 폭발입니다.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둥. 민주당은 시끄러운데 국힘당은 한동훈이가 너무 잘해서 공천이 너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둥. 순항하고 있다는 둥. 자, 그렇게 순항한다는 공천이 분신까지 생깁니까? 아이고, 이게 조용한 거예요? 분신이 조용한 거야? 자, 근데 이런 내용이 언론에는 보도조차 안 됩니다. 보도되더라도 단편적으로 보도가 돼. 민주당 공천 갈등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넣어서 한번 보도할 때마다 이거 저거 다 끌고 와가지고 다 문제를 삼아요. 김영주부터 솔직히 지금 현재 민주당 공천 갈등 나는 게 누굽니까? 김영주, 노웅래 뭐 이 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예, 임종석 정도밖에 더 있나요? 그리고 이수진 정도. 기껏해야 너댓 명이에요. 이 너댓 명 가지고 그쌩 난리를 쳐. 민주당 공천이 아주 난리라도 난 것처럼. 그런데 국힘당 공천 더 하죠. 지금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힘당의 검사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른바 친윤 아니 윤석열 친위 세력들 이 공천 비율을 합치 보니까 40여 명에 가깝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국힘당 공천이 아마 160명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40명이 넘는 사람이 검사들이거나 아니면 이른바 친윤 측근 인물 그런 핵심 인물들이에요. 그것도 영남 지역에 대해서 공천이 다 시작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 정도예요. 만약에 완전히 끝나고 나면 완전히 검사판이 될지도 몰라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를 안 합니다. 단편적으로 찔끔찔끔 할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종합해놓고 야 국힘당 공천 이래서 문제야 이런 거 안 나와. 이러고도 언론이냐고. 이게 조중동이 떠들면 나머지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쥐새끼들이죠. 조중동과 쥐새끼들이야. 조중동과 쥐새끼들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쥐새끼들은 자기들이 취재를 안 해요. 제가 KBS, MBC, SBS 얘네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얘네들요. 얼마 전까지 기자들 상당수 자기들이 직접 취재하는 것보다 뭐 했다? 조중동 나오는 거 보고 그 기사를 그대로 받아 뺏기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조중동 기사를 리포트로 하는 그거를 그냥 오늘 하루 일 끝났다 이런 놈들도 있었어. 응? 그러니까 모두가 조중동을 따라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중동과 쥐새끼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숨겨지는 게 뭐다? 국힘당에서 공천 갈등이 퍼지고 있는 거.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자, 오늘 국힘당에서 분신을 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바로 공천 탈락에 반발해서 분신을 시도를 했죠. 야, 참 홍범도 장군을 빨갱이라고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나 몰라.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극단적인 짓도 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뿐만 아니야. 그래, 얘 하나만 그랬으면, 그래, 승질 들어본 놈이 지 승질 못 이겨서 그랬다. 아유, 정말 돌출변수다. 라고 했을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면은 제가 이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겠죠. 지금, 국힘당 공천 갈등 폭발 직전입니다. 심지어 PK, 부산 경남 지역의 공천에서 지금 난리도 아니야. 부산 쪽 공천은 어떻게 마무리가 돼가는지 몰라도 경남 쪽에서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진주, 남해, 사천 난리도 아니에요. 자,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의 사상구에 송숙희 후보가 삭발시까지 했습니다. 공천심사비를 반환해라. 공천중지 가처분 신청하겠다. 난리도 아니에요. 삭발식하고 고성, 욕성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국힘당 당사 입구가 막혀가지고 한동훈이 다른 문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창원 성산구에서도 그 다음에 안산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공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보면 진주, 갑, 을 다 문제가 있고요. 부산 사상, 창원 중구, 창원 성산, 안산 상로, 그 다음에 남해 하동 사천. 벌써 지금 엄청 여러 군데예요. 자, 여기는 또 어디? 예. 여기도 진주. 예. 그 다음에 인천. 인천에는요, 매크로 댓글 공작이 진행되고 있더랍니다. 되게 황당했는데, 자, 인천 남동을 예비후보 신재경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때 보면은 여기 그 댓글 공작이 진행 중이다라는 이런 증거 화면이라고 내려놨어요. 이거 제가 된 게 아니고 이 기사, 매크로 댓글 공작이 진행 중이다라는 이 기사 누가 썼느냐? 극우 매체에서 썼어요. 극우 선동 매체에서 썼어. 뉴델리인가 리퍼블릭인가 하여튼 뭐 거기서 썼어요. 자기들끼리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거를 뭐라고? 조용한 공천이래.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있어요. 자, 보세요. 밀실공천 뭐 어쩌고 하라면서 난리 났죠? 자, 김해을도 그렇고 진주, 갑을 모두가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산 경남 지역, PK 지역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죠. 사상, 창원, 진주, 남해 하동 사천, 자, 뿐만 아닙니다. 이제 지금 그 경산 요쪽에도 지금 논란거리가 일고 있고요. 포항 쪽에서도 시끌벅적해요. 자, 여기에 인천, 안산, 뭐 말이 아니, 뭐 노원까지. 그냥 살짝 어설프게 슬쩍 그냥 짚어도 10군데 가까이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요, 무슨 얘기도 있느냐 하면은, 자, 장제원이 자신의 대리인을 내세웠다는 얘기가 들려. 그래서 장제원 대리인이 공천에 나가 뭐 받네 못 받네가 또 한 번 거기도 시끄러워요. 예. 자, 그런데 이 부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보도가 안 되고, 그죠? 지금 국힘당 공천은 상대적으로 조용할 수밖에 없었어. 왜? 검찰이 있잖아. 김연아 같은 애도 마찬가지죠. 김연아 같은 경우에는 뺐는데 김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공천 뭐 가지고 자기 지금 반발하고 있죠. 네.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 국힘당 같은 경우 지금 뭐를 쓰고 있습니까? 검사들을 쓰고 있죠. 검사들 캐비넷만 슬쩍 한번 만져줘도 다들 깨갱하고 입을 다무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엄청 심각한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왜 다들 언론에서는 입 다물고 있는 거죠? 마치 국힘당 공천은 너무나도 조용하게 지내는 것처럼. 편파적인 겁니다. 이런 걸 보고 편파라 그래요. 왜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거야말로 여론조작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금 국힘당 쪽에서 여론조작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주가 조작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항상 높았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은요,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윤석열이 취임할 때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는 60%를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50%는 훌쩍훌쩍 넘겨요. 자, 그런데 그랬던 윤석열 지지율이 딱 한 번 긍정평가가 더 많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예, 2022년 6월.
바로 지방선거를 할 때입니다. 딱 그때만, 예, 딱 그 일주일 동안만 갑자기 지지율이 치솟더니 긍정평가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다시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마치 제가 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지율 곡선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었습니다. 잘 안 보입니까? 윤석열 지지율 곡선이요.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때가 언제? 지방선거 할 때요. 이때 딱 한때만 긍정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부정평가가 계속 높게 나오다가 딱 이때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이런 양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훨씬 높습니다. 여전히. 딱 이때 한 군데. 이때만 이랬어요.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예, 신바람 소리하는 박지원이 그때, 예, 최강욱 의원 그 짤짤이 파동을 그때 일으켰던 겁니다. 그 사건을 두고 앞뒤로 난리 쳤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예, 민주당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때도 정말 민주당이 완전히 그냥 몰살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엇비슷했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반반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했었다면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이겼을 거예요. 졌어도 한 5% 이내로 진 데가 되게 많았죠. 심지어 지금 그 서울시의회에서 국힘당은 민주당보다 딱 한 석이 많아요. 이 박지원 얘만 아니었어도 민주당이 서울시의회를 넘겨주진 않았을 거예요. 서울시장은 넘겨주더라도.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지원만 아니었으면 3석 이상의 구청장을 더 확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도 보면은 마치 국힘당이 45 정도 나오면은 민주당이 35 정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 거의 5대5였어요. 약간 뒤졌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여론 조작이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예, 지금도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여론조사 실제로 해보면은요, 국힘당이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고 거의 흐름상으로 보면 엇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론 조작을 통해서, 여론조사 수치 조작을 통해 가지고 국힘당이 엄청 앞서고 있는 것처럼 떠듭니다. 2012년 그때도 보면은 오세훈하고 한명숙하고 서울시장을 놓고 싸울 때 마치 오세훈이 15% 이상 이기는 것처럼 막 보도를 했어.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한명숙하고 0.2% 차이밖에 안 났어. 아슬아슬하게 한명숙 당시 전 국무총리가 아슬아슬하게 졌어요. 여론 조작이 돼가지고 마치 여론 조작이 그렇게 심하게 돼가지고 한명숙이 엄청 지는 것처럼 그렇게 조작만 안 했어도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죠. 뚜껑 열어보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많이 지지 않았어. 살짝 졌어. 박지원만 아니었다면, 또 여론조사 업체들의 그런 조작극이 아니었다면 결코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 그 밴드웨건 효과만 아니었어도 그렇게 오히려 이겼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국힘당은요, 여론조사 업체들은요, 마치 민주당이 엄청 패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투표장에 나가지 않게끔. 그러면서 국힘당 지지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투표소에 많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 포기를 지금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 재보궐선거 때 계양을에서 이재명 대표의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대표가 거의 따라잡힌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됐죠. 그래서 박빙우위인 것처럼 막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다른 지역에 이 선거 지원 유세를 나가야 되는데 지원 유세를 못 나가고 막 그랬었어요.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대표 압승했잖아.
그렇게 여론조작을 한다니까. 지금도 그런 여론조작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론조작 다른 걸 딴 데 할 필요 없어. 딱 지금만 하면 되거든. 자, 우리 그런데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재명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금 2012년 총선한 이유도 당시에도 그런 여론조작으로 국힘당이 압승한 것처럼 됐었어요. 실제로 당시 민주당이 낙선한 사람들 중에 한 50석 정도는요, 5% 이내의 아슬아슬한 차이로 패했습니다. 당시는 그때, 새누리당이었죠. 한나라당이었구나. 한나라당의, 그리고 적폐 언론들의 그 일방적인 여론 조작이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치지 않았을 거라고. 안전자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속지 두 번 속으면 안 되죠. 두 번 어쩔 수 없이 속았더라도 세 번째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적폐 언론은요, 이런 그 엉터리 여론조작을 통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패배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장에 못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힘당 지지자들한테는 괜히 어깨 뽕을 들어가게 하는 거지. 그래서 투표하러 안 갈 사람도 투표하러 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그때도 아마 2010년인가 2012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강원도지사 선거를 하는데 당시 강원도지사 후보가 최문순하고 엄기영이었습니다. 한나라당 후보로 엄기영이 나왔고 민주당 후보로 최문순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요, 엄기영이 10% 이상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선거 직전에는 15%까지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다? 예, 최문순이 10%를 이겼어. 그럼 결국 뭡니까? 여론조사가 엉터리였다는 거지. 엄기영이 10% 이상 이기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최문순이 이기는 걸로 나온다고. 10% 이상. 도대체 여론조사를 어떻게 한 거야?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 옛날도 아니에요. 기껏해야 10년 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난 대선으로 가봅시다. 안철수하고 윤석열하고 단일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윤석열이 10%가량 앞선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요? 그죠? 윤석열이 10% 정도 앞서고 있다. 무난한 승리가 예상된다.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0.7% 차이밖에 안 났잖아. 이게 여론조작인 겁니다. 이게 여론조작이에요. 이 과정에서 많이 써먹는 제도가 그런 수법이 뭐다? 보수 과포집. 두 번째 유선전화 비율 확대. 유선전화를 거의 포함을 안 시키다가 꼭 이런 거 할 때는 유선전화 비율을 10%, 15%까지 막 늘려요. 그게 여론을 왜곡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자, 우리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난 대선 돌아봐요.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10% 이상 진다고 나왔잖아.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 0.7%였잖아. 만약에 언론에서 윤석열이 10% 이상 앞선다. 이런 식의 헛소리만 안 했어도 0.7%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여러 번 속습니다. 우리 또 속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합시다. 야,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10% 이상 이긴다며. 근데 0.7%였잖아. 자, 그런 사례 되게 많습니다. 우리 그 얘기를 꼭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이번에는 여론 조작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